예, 26차 촛불대행진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 계신 것 같고, 지금 양평 양포속도로 지금 투쟁하는 곳에 또 우리 촛불 시민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들 휴가를 좀 즐기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수원 촛불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여름방학을 좀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여름방학 한 주 이렇게 쉬라고 하니까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예, 그래서 저희 수원 촛불행동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또 올라온 영상과 사진들을 여러 이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기간을 가지면서 방학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던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들이 좀 있어서 잠깐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게 전 숙제를 해서 올려줬던 우리 남경 대표님, 예, 어머님과 고향에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열심히 또 수원 지역에 갈려있는 현수막을 또 고치시고 다시 가신 우리 수원 촛불 동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산에 이렇게 가셨던 분도 계셨고요. 예, 우리 이남석님, 지난주 서울 촛불 가가지고, 그리고 안현웅님. 예, 양평 가셨던 두 분이 오늘 또 가셨습니다. 예, 오늘 밤샘 동성을 하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건강하셔야 될 텐데. 예, 그리고 얼마 있던 이제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이제 검찰 우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가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우리 서울 집회 가셨던 우리 독수리 분들, 네,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하는 모습도 좀 보이네요. 네, 지금 저기 휴가 떠나셔서 지금 인증 사진을 올리신 우리 김민양님, 네, 저와 아이들입니다.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최영림님이 뭘 또 보내주셨는데 옮길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잠깐 짧은 영상인데요.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이 방학 기간 동안 또 모이셔서 연습하시고 이제는 독도는 우리 땅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이제 독립군가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우리 여름방학 동안 숙제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독수리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독수리분들에 대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네. 상장 주세요. 윤석열 탄핵. 예, 윤석열 탄핵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26차 수원 촛불대행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어떤 뉴스에 제일 많이 분노하셨습니까? 잼버리죠? 예, 옆에 현수막도 달아놨는데 잼버리 파행으로 국제망신, 이런 국제망신이 없습니다. 네, 하도 이제 엉망이다 보니까 사실상 잼버리는 이 뉴스거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세계의 그 유명한 언론사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그 잼버리 상황에 대해서 다 다뤘습니다. 사실 할 말은 많지만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하면서 구호 한번 외치면서 오늘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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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순서입니다. 이달호 수원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와우와 이달호 한 번에 근데 저번 주는 노래하셨고 저번 주는 제가 좀 땡땡 쳐서 상당히 오랜만에 왔고 지금 좀 아까 서울에 지금 경복궁역에서 지금 통일 촉진대를 지금 해서 거의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동안 최근 역시나 여러 사건들이 터졌죠. 이게 계속 터지고 있어요. 군사 주권도 없는 주제에 또 나토도 방문하고 명품점 방문 상전 미국 입맛에 맞게 개인적인 속셈이 또 의심이 되는 우크라이나 방문, 또 건희 대통령을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 엉망진창 잼버리 등 끝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할 것 같고, 우리 이 촛불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회는 단결과 협조보다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허용되고 찬양됩니다. 좀도둑은 잡지만 권력과 결합한 거하게 판치는 것은 사실상 방치합니다. 박용수도 봐주기 구석이죠. 이게 대표적인 봐주기 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진 자들과 매국노 적폐 세력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경쟁과 이기심을 줄이고 선하고 아름답게 또 평범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사회에서 우리는 윤관음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를 보호하며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제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가의 기준이 사회의 아름다움의 중심 문제입니다. 자연재해나 공동의 위험 앞에서 다같이 나의 일처럼 단합하여 서로 돕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촛불 조직은 새로운 권력을 계속 감시하고 올바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촛불 행동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때까지 전진하면서 촛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기 모이신 우리 수원 촛불 행동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려 그럽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려! 윤석열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달호 공동대표님께서 바로 발언에서도 바로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단순히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촛불이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기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오늘 또 지역 그 촛불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튜버 분들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잠깐 소개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오늘의 기조 영상, 주제 영상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했네요. 인터뷰였는데 깜빡할 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게 매주 보다 보면 이렇게 누구를 발언시켜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새로운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몇 분만 잠깐 현장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서울 집회를 나가는데 오늘은 지역 집회를 한번 아이들과 한번 와보려고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역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디 동네 사세요? 용인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시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거 또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 힘차게 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 잠깐 한번 소개 부탁드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일반 평민입니다. 금방 지나가다가 어느 분이 이제 행사를 한다 해서 지금 제가 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윤석열 정권 퇴진. 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은 맞습니다. 정치는 몰라도 국민이니까 윤석열이가 잘못한 것을 지금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금방 이야기했죠. 지나가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해요. 그러나 국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정치를 잘하면은 여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정치를 잘못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아니 오염수 핵물질을 그 바다에 뿌리면 나쁘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생도 알고 뭐 대학생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일본은 자기 나라 자기 국익을 위해서 안 뿌리고 바다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반대를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떻게 아니 이걸 바다에 뿌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두 번째 지금 잼버리대회 잘 아시죠? 뭐 전북도가 잘못했다? 뭐 전북도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아니 이 잼버리대회 하면서 지금 전북도만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관계장관이 책임질 건 책임지고 정말 이건 지금 여기 지나간 우리 모든 시민들도 이건 정말 뭐 전북도가 잘못했다고는 안 할 거예요. 전북도가 잘못하면 잘못했겠죠. 뭐 잘못하면 처벌받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잘못한 놈은 책임을 지고 그만 응벌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맞죠? 중앙정부는 잘했습니까 지금? 창피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외국 그 신문들이 대한민국에 올 망신을 산 것은 정말 하나의 국민으로서 좀 지나가다 지금 들린 사람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나마 여러분들이란 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살아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국가를 우리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윤석열 정권이 아예 잘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니 지금 하나의 그 국민으로서 분명 터지는 정치는 뭡니까? 김구 선생 여러분들 백봉 김구 선생 잘 아시죠? 그러는 정치는 백성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 문정부 타당 태풍 온 것도 잘못이대. 태풍 온 것도 문정부 탓이. 여러분 문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죠. 잘못한 것을 바로 잡고 또 새롭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해 나가면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정말 현재까지는 내가 볼 때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현재까지는
공직과 정직과 뭐라고 정권 퇴진 정권 출범할 때 뭐라 했죠? 공정과 정직한 사 공정과 상식이요. 정직과 공정과 상식의 사연 통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 간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라 해도 안 했을 거예요. 국가는 국민들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뭐 국가가 국민을 이끌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이 지금 이거 누가 알아지도 않은데 이게 벌판에 여기 앉아서 그 윤석열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잘하면 뭐 저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좀 발전되고 앞으로 뭐 지금 뭐 잼버리 대회 또 뭐 지금 이제 책임 쭉 나오니까 말 많죠? 전북도가 잘못했다. 물론 전북도가 잘못했겠죠.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일반 평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북도만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게 탄핵이 됐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에 윤석열은 지금까지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집회가 아니라 원래 지나가시다가 이제 참여하셨는데 발언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뭐 말씀대로 이 국민의 정치란 이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국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We are disappointed in the organisers and the organisation, and we do feel let down. This is the unluckiest jamboree in Scouting history.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크겠다. 이거는 세계 연맹이 하는 일이어서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진짜 뭐 영상에 보셨지만 그 해병대 죽은 그 조사를 했었던 수사단장이 지금 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오늘 두 번째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한번 모시고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오늘 발언하려고 자켓도 입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잼버리 이야기 하니까 원래 할 이야기 앞서 잼버리 이야기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잼버리를 덮으려고 이제 K-팝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날짜도 바꾸고 처음엔 장소를 이제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했다가
이거 여기서 다 잘못해서 비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고척돔 경기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고척돔으로 확정을 했어요. 예, 이제 이거 확정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인간들이라 그냥 야, 돔 경기장에서 하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나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고척돔 경기장이 25,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대를 설치하려면 한 면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다 해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BTS 기획사에도 물어보고 또 아이브 기획사에도 물어보고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예, 그 기획사의 후배들이 있어갖고 전화해서 야 어찌어찌 됐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옮긴 거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잼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어제 폐영식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1920년에 잼버리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관광으로 마무리한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잼버리라는 게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영장에서, 그래서 개영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영장에서 텐트 치고 어렵게 하고. 이 잼버리에 9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잼버리의 모든 결정은 바로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합의하에 결정하는 게 9가지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 잼버리를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지들이 막 생색 내려고 폼 잡고 하다 끝내 폭망한 거죠. 왜 폭망했느냐? 잼버리 전문가들 스카우트 대원들을 조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셋이나 있고 전라북도 지사는 집행위원장입니다. 스카우트 연맹 회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카우트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모두해 필요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마인드야. 그래서 스카우트 조직위에서 애초에 참여자들이 43,000명 가까이 오니 최소 화장실은 4,000개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화장실은 400개 조금 더 했죠.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거의 안 했죠. 영국하고 미국이 나간 이유가 위생 문제라고 김현숙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씩 뿌리고 말아서 화장지가 쌓여있고 대변이 다 묻어있어서 치우질 못했어요. 언론에 전혀 안 나온 이야기인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나흘 만에 쓰레기를 쳐갔어요. 조직위에다가 캠프장들이 2,000명씩 담당하는 캠프장들이 제발 쓰레기를 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분리수거 안 해서 쓰레기 못 쳐간다. 분리수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분리수거 거의 안 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가 분리수거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하고 몇 가지, PT병하고 병하지 몇 가지만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일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사람들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하고 이런 종이도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 나눠서 분리수거 안 하지? 분리수거 왜 없지? 유럽 안 해요. 미국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분리수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만 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도 오고 제3세계 국가도 오고 동남아시아 국가도 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 분리수거 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경험 못한 나라인데 그 사람들한테 분리수거 안 해갖고 쓰레기 안 친다. 나흘 동안 그 뜨거운 여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냄새 때문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을 수가 없어 고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 벌레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대원들, 영국이 잼버리를 제일 먼저 한 나라입니다. 1920년에 영국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미국 빠져나가고 이런 엉터리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친구들이 잼버리를 모르고 당시에 350개의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그냥 전국 지자체로 다 흩어버리는 바람에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담당하던 일주일 열흘간 담당하던 캠프장들이 다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웃 책임자들, 부책임자들이 해임이 돼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제가 캠프장들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최승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수괴죄로다가 보직 해임됐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킨 거예요. 작년 7월 20일자로다가 법 개정이 돼서 그래서 성범죄 사건, 여기에 더해서 군인이 사망 사건, 또 하나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마약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군대에서 발각된 사건, 이 세 사건에 대해서는, 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민간 영역에서 수사한 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깥에서 군인이 사망을 했으니 자체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정식 수사는 바로 민간 경찰이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서명을 받고 다 허가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문서를 이관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관했다고 해서 지금 항명죄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다 오케이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 장관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대변인하고 다 있는 과정에서 당시 해병대 1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넣게 되면 국민들도 인정할 것이니 이것은 참 잘한 겁니다 라고 해서 격려까지 했는데 갑자기 1사단장이 김태효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옛날 청와대 MB 때 같이 있었다는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된 것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정권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에 헌법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법도 인정하지 않고 지들이 마음대로 무슨 뭐 왕조국가입니까? 조선시대 왕도 잘못하면 어때요? 대관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대부들이 도끼 들고 경복궁 창덕궁 앞에 와갖고 기부상소라고 해서 도끼 들고 와서 상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정책 다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 됐는데 제가 다른 얘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해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복 75주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년까지 광복 74주년 뭐 재작년 뭐 광복 73주년 할 때 나름 기뻤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 75주년은 전혀 기쁜 마음, 축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친일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저도 군대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슨 뭐 옛날 80년대 저 구타 다 없앴다고 하지만 다 개뻥이죠. 저 4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바람에 늦게 군대 갔어요.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 파주 휴전 국방개혁의 핵심이 군대 통폐합안은 아니어가지고 군대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정조 때 군대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현재 어떻게 군대 재조정할 건가 구조조정할 건가 이거 제가 저 대전 세종에 또 저 계룡시에 계속 다니면서 그 작업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군사정책 조금 전문가예요. 조선시대 군사들은 말입니다. 계령이라는 게 있어요. 계령. 반드시 지켜야 될 계령. 그 계령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존댓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 장군들이 사병들한테, 병사들한테 존댓말 쓰게 돼 있습니다. 욕지거리 하면 큰일 납니다. 계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계령 안에 되게 재미난 거는 서로 돈 빌려주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서로 돈 빌려주다가 의상하면 군대 내에서도 이 조직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돈도 못 빌려주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침도 못 뱉게 해요. 이게 조선시대 군대인데 우리나라 군대가 왜 구타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됐느냐? 다
일본식 군대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 군대 문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다 일본식 군대 문화가 대한민국 군사 문화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이 바깥에 지금 우리 서부경찰서 분들 많이 와 계신데, 서부경찰서 분들 너무너무 우리들 지켜주느라고 감사한데, 경찰분들도 70년대 80년대 상명하복 이런 거 심했잖아요. 지금 상명하복 아직도 그냥 온전히 남아서 계속 구타하고 조인트 까고 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일본식 검찰 문화, 일본식 군사 문화, 일본식 경찰 문화, 이게 온전하게 다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득세해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 전통 문화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원하는 해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다가 함께 참전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해방 맞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OSS 150명 보내가지고 군사훈련 받았던 장준하 선생, 김준호 선생 이런 분들이 미군들하고 같이 9월 중순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갖고 바로 조선총독부 점령하고, 그래서 일본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주국으로 독립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시 미군들에 의해서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미군이 일본이 일찍부터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지들만 원자폭탄 실험하려고 리틀보이 그리고 펫펫 2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리틀보이는 루즈벨트 별명이고, 그리고 펫펫은 처칠 별명이었거든요. 이 두 미국의 지도자와 영국의 지도자의 별명을 따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 폭탄 떨어뜨리지 않아도 이미 항복하기로 다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떨어뜨리면서 수많은 무고한 일본인들 학살했잖아요. 그 미국이 해방하면서 일본을 분단시켰어야 되는데, 독일처럼. 그런데 그 분단을 거꾸로 우리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 군정이 들어서서 미국의 군인들이 3년 동안 이 나라 통치하고 지들 통치하기 편하게 하려고 친일파들 다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악질 노덕술부터 시작해서 친일파들 다 불러들이니까, 의열단 단장하고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사부장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해방되고 나서 노덕술한테 끌려와서 따귀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일주일 동안 밀양으로 내려가서 통곡을 하다가, 내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의 경찰한테 잡혀서 그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모욕적인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저 친일파 경찰 노덕술한테 따귀를 맞다니, 그래서 북으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친일파들이 득세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 친일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죠. 반미족행위자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친일파들하고 연결해서 나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반민특위 해산하고, 4.19 일어났는데 5.16 군사쿠데타 일어나서 친일장교 박정희가 18년간 득세하고, 친일장교 박정희 밑에 똘마니로 있던 전두환 노태우가 또 득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민주화 이루어냈고, 정권교체하고 민주화 이루어내고, 정말 전태일 열사 플러스 평화시장에서 17시간씩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힘으로 전국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만들어준 가발로, 그래서 경제발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YH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죠. 촛불혁명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들 잘못했죠.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윤석열 정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참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친일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해방 이전의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하는데 지금 이 정권이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도 않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혀 나서지 않고 그들을 옹호하기에 바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일본은 이제 2024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일본이 사도광산 지난번 2015년에 군함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도광산 또 우리 강제 동원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사도광산을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 세계 근대 산업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치인들 제대로 발언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 이들이 초법적으로다가 국가 운영을 하는 왕조시대보다 더 초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막을 거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또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내부 분열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 저는 이번에 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건이 지금 엄청난 일을 만들 것이다. 이 정의로운 이 사람이, 군인 정신에 투철한 이 사람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끝까지 싸우게 되면 대통령실 이 권력 세력들 붕괴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조금 염려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후년이 을사년인데 1905년 을사늑약, 1965년 을사년에 한일협약으로 또 우리가 일본한테 망가졌어요. 2025년 또 을사년인데 이때 또 1905년 을사늑약, 한일협약처럼 또 일본한테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역사가 늘 그렇게 반복되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을사년은 다시는 두 번의 을사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핍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열차게 더 힘내서 싸워야 된다. 매주 빠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촛불 나와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끝까지 항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긴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우리 역사 전문가시라 정말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공감하시죠? 예.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죠? 예, 저희입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그 역사의 반복을 새롭게 우리 시대밖에 우리 주권자에밖에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발언해 주신 김준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독도도 얘기 나오다고 했는데, 공연 순서입니다. 공연 순서. 공연 순서예요. 준비하셨죠? 네. 예, 우리 수원 촛불행동에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는 우리 율동 댄스팀이 있습니다. 독수리라고. 독도 수호대는 우리가 하겠다 라는 의미의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수리 모시고 공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단순히 공연만 하지 않고 잠깐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수원 독수리팀 맡고 있는 단장 장원식입니다. 저희는 독수리 저기 한지는 한 3월 정도, 3월 1일 창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했는데 저희 수원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 인원수는 20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도 배우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여기 지금 사실은 몇 명 안 되죠? 다 못 나왔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이제 배우는 시간 갖기 전에 독도는 우리 땅 세계 기니스북 플래시몹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저희도 이제 같이 연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죠. 8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에서 그것을 이제 리허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수리 분들이 중앙통로에 서서 같이 그거를 이제 동작을 가르쳐 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10월 21일 날 독도의 날이 25일인데 그날 전국 집중 촛불이 있는 날 그때 1차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가볍게 그냥 보면서 몇 분 앞에 나와서 우리 여기 뒤 돌아서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몇 분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같이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이제 잠깐 하나하나 동작을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가르치진 않으나 앞에 하시는 분 보고 조금이라도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배우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자, 시작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이를 명분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건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오는 20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기시다 총리가 강요 회의를 열어 방류 날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방류 날짜가 정해지면 일주일 정도 준비 작업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9월 1일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8월 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방류는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2주 좀 넘게 한 16일 정도 후에는 방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요즘 잼버리 때문에 지금 다 묻혔죠.
오염수도 얘기해야 되고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혜 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다 못하고 있었어요. 잼버리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걸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국가의,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이런 것까지도 그냥 묻히게 하는 능력자인가요? 참 이 정보를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 나왔죠.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습니다. 다음 주죠. 근데 오염수 문제도 있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 빠르게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에도 다음 주에 또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 전쟁 연습이 또 진행됩니다. 한반도에 더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좀 들이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촛불시민 우리 윤지아님을 모시고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촛불 시민으로 그리고 촛불행동 회원으로 매주는 아니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항상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윤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참여는 많이 했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또 워낙 여기 아까 그 이다로 대표님도 그렇고 김준혁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간략하게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얘기해야 될 게 많은데요. 잼버리도 파행에, 외교도 참사에, 고속도로 게이트도 있고 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윤석열 정부가 이런 행태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부끄럽고 불안하고 사는 것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셨겠죠. 네. 또 이런 와중에 또 아까 이제 사회 하시는 저희 말씀하셨듯이 또 한반도 평화까지 이력을 받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하고 이런 군사 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또 일본 입맛만 맞추고 하면서 한반도를 계속 긴장 상태에 이제 몰아넣었는데, 그런 윤석열 정부가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또 미국과 함께 대규모 한미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한반도가 불안에 빠질 거는 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왔듯이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호구처럼 이제 지지를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제 8월 15일 광복의 달인데, 이런 광복의 달에 일본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국민들한테는 오발력만 날리고 언어는 제대로 대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대북 적대 정책, 선제 타격 이런 말들 달고 살면서 미국과 일본말에 이제 끌어다니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 정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줄줄이 터질 때 항상 이 정권이 들이미는 카드는 똑같습니다. 군사 주권도 없으면서 괜히 나토 회의 가서 들러리 서고 쇼핑이나 하고, 그리고 말로만 선제 타격하고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공포심만 조장하고 지금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을 무디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후쿠시마 방류도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방류 결정하는 데서도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잼버리 같은 것은 파행을 일삼고, 또 이렇게 비리 게이트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전쟁광 놀이나 하면서, 물론 이제 본인 입으로는 강경 대응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지휘관 놀이, 전쟁광 놀이 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전쟁 연습, 한미일 군사 동맹 같은 건 당장 멈추고, 할 줄 아는 것 없이 입으로만 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윤석열 정권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저희 함께 구호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 얘기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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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좀 요청드렸는데 오랜만에 해서 떨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가 넘게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미 대규모 이 합동훈련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훈련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목적이 맨날 방어라고 하지만 언제나 여기엔 선제 타격, 선제 공격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방어적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죠. 지금 벌써 북이 앞으로 이 관련한 대응을 실전 훈련을 할 것을 벌써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난 정부에서는 평화를 관리하려고 했었으나 지금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대결로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그 목표 아래 이 정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선제 타격할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군사주권 없는 대통령이 무슨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권한은 다 미군에게 있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면서 다음 순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는 전쟁단 윤석열은 물러나라!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우리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있어서 그 시민들에 관련한 영상이 좀 올라와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 촛불 행동과 함께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 같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동포분들 정말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잠시 아까 소개드렸던 우리 오늘 지역 촛불 활성화를 위해 오신 우리 나도잼 TV를 비롯한 우리 계시는데 잠깐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도 되나?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고 윤석열이가 빨리 꺼져줬으면 하는 진심의 어린 마음에서 이재명 대표님,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나도잼 TV라고 합니다. 예,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드리고, 왜냐하면 또 이제 거의 여기 어떤 고생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지방에 내려갔을 때 지역 활성화가 지역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촛불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정말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좀 답답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탄핵처럼 좀 느리게 가는 건 있었지만 지금 좀 더 빠르게 해서 빨리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구호 한 번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멍청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주가 조작, 모든 게 위조인 김건희를 구속하라! 네, 지역 촛불 화이팅입니다. 소원 촛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김대현 TV입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각 장애가 있지만 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입니다. 윤석열이 맨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뭐부터 했죠? 복지 예산 다 삭감하고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서민들 내는 전기세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다 올리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이태원 참사 있었는데 책임 안 지죠. 이번 잼버리 사태 때도 보면은 대통령이 총 책임자입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국제 행사기 때문에 책임 하나도 지지 않고 지금 민주당과 전라북도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여기 주제 보십시오. 고속도로 국정농단. 땅 투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영향을 받았다면 이건 국정농단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맞습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후쿠시마 해고염수 윤석열 너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촛불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나도잼 TV님 그리고 김대현 TV님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좀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이제 해야 돼서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음 주 8월 19일은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 행진, 오후 5시 현재 이제 본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정확한 구체적 장소나 이런 건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공지되는 대로 저희가 문자나 그리고 이제 수원 촛불행동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촛불행동 회원에 좀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다로 공동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 촛불행동은 윤석열 퇴진으로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위해서 우리 주권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촛불행동은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원 가입을 못하신 분들은 많이 해주시고요. 요거 QR 링크, QR 카메라를 찍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 뒤에 보면 이 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뭐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함께 촛불행동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디어 3월 4월에 두 차례 수원 촛불정치학교를 진행했는데 세 번째 촛불정치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3일입니다. 3시에 두 차례 진행했던 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 김태형 심리학자 우리 김태형 소장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죠? 예. 김태형 소장님 오시니까 이날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구호 한번 외치면서 오늘 집회 마무리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노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건 결국 국민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선 만큼 꼭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호 한번 외쳐보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고속도로 특혜 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라. 윤석열 비리돌격 때 원희룡은 사퇴하라. 언론 탄압 돌격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한반도 전쟁이기 불러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공범 윤석열을 몰아내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자! 마지막으로 나가자 함께 부르면서 오늘 촛불 대행진 마무리하고 끝나면 바로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밑에 흔들면서 같이 노래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